예, 안녕하십니까. MTN 기업경제센터장 김수원입니다. 최근에 한 달쯤 전이죠. 그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 간의 1조 원 풋옵션 전쟁이 벌어졌다. 뭐 이런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한 달여 만에 이 1조 풋옵션 전쟁이 해결되었다. 이런 뉴스가 또 어제 전해졌습니다. 1조 원 풋옵션 전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이게 어떻게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그리고 완전히 깔끔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되었다는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4월 말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신세계그룹과 사모펀드가 1조 원 풋옵션 분쟁을 벌이고 있다. 쓱닷컴의 상장이 지연되면서 이 사모펀드들이, FI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게만 한 달여쯤 전에 나왔던 기사죠. 6월 4일 날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신세계와 FI, 즉 사모펀드 간의 쓱닷컴 1조 풋옵션 분쟁이 해소되었다 하는 뉴스들이 쭉 이렇게 쏟아졌습니다. 자, 신세계와 사모펀드 간의 그 풋옵션 분쟁이 어떻게 해소되었다는 건지 그 내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조 원 풋옵션 리스크가 해소된 게 맞나? 그리고 이 합의의 이면에는 신세계그룹에 수천억 원 회계 논란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쓱닷컴의 주주는 그 신세계그룹이죠. 이마트가 46%, 그리고 신세계가 24%를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하죠. 쓱닷컴에 그 어피니티하고 BRV라고 하는 사모펀드가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지분 30%를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이 70%, 그리고 사모펀드들이 쓱닷컴의 지분 30%를 갖고 가죠. 이렇게 사모펀드들이 투자를 하면서 주주간 계약을 맺게 됩니다. 사모펀드와 신세계그룹 간의 주주간 계약이 맺어지는데요. 이 주주간 계약의 내용을 보면 이 풋옵션 조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23년까지 이 쓱닷컴의 연 거래액 GMV라고 하는 게 5.16조가 되지 않으면 사모펀드들이 지분 30% 1조 원어치를 신세계그룹에 되사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쓱닷컴의 IPO 가능 요건이 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도 사모펀드 쪽이 신세계에 대해서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주주간 약정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MV라고 하는 이 지표가 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로 그냥 거래액이라고 합니다. 그로스 머천다이즈 볼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쿠팡 플랫폼에서 이렇게 정수기 2대가 각각 10만 원에 팔렸다. 쿠팡이 정수기를 직매입했어. 2대를 직접 사와 가지고 소비자한테 10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래서 로켓 배송으로 보내줬다. 자, 이런 경우에 쿠팡의 손익계산서를 보면요, 쿠팡의 매출액이 20만 원으로 찍힙니다. 10만 원짜리 정수기 2대를 팔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20만 원이 되죠. 자, 두 번째로 정수기 2대가 쿠팡 플랫폼에서 팔리기는 했는데 한 대는 쿠팡이 직접 사와서 소비자에게 10만 원에 판매를 했다. 그런데 다른 한 대는 쿠팡 플랫폼 입점업체, 다시 말해서 뭐 정수기 유통회사 같은 곳이 쿠팡 플랫폼에 입점을 해서 소비자에게 10만 원에 판매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쿠팡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얼마가 찍히냐면요, 직접 사와서 10만 원에 판 거는 쿠팡 매출액 10만 원이 되고, 입점업체가 10만 원에 판 것은 만약에 쿠팡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율이 20%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만 원의 20%인 2만 원만 매출로 찍힙니다. 그래서 쿠팡이 직접 사와서 판 거 10만 원, 입점업체가 판 거 10만 원에 수수료 20%를 적용해서 수수료 매출 2만 원 해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은 12만 원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G마켓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G마켓은 직매입을 안 하거든요. G마켓은 전부 다 입점업체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G마켓에서 입점업체가 정수기 2대를 10만 원씩에 판매를 했다. 자, 이런 경우에 G마켓의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4만 원이 됩니다. 10만 원, 10만 원 해서 20만 원의 정수기가 팔렸는데 판매 수수료율을 20%로 가정하면 G마켓 매출액은 4만 원이 되죠. 자,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은 이렇게 다양하게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경우이건 GMV, 즉 다시 말해서 거래액은 2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이 GMV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 금액이거든요. 이 세 가지 경우 모두 다 뭐 직매입에 대해서 팔았건 아니면 입점업체가 팔았건 정수기 2대가 20만 원에 팔렸다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모두 다 GMV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GMV는 20만 원으로 다 동일합니다. 10만 원짜리 정수기 2대가 플랫폼에서 거래됐다 이거죠. 자, 쓱닷컴에서 우리 달봉이가 쓱닷컴이 발행한 상품권, 그러니까 쓱닷컴의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플랫폼에 가서 사과 한 상자를 10만 원에 구매하면서 이 상품권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쓱닷컴의 GMV는 얼마인가? 1번 상품권 10만 원 더하기 사과 한 상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다. 2번 사과 한 상자로 계산해서 10만 원이다. 여러분 GMV는 얼마이겠습니까? 당연히 2번입니다. 달봉이가 상품권을 10만 원짜리를 사가지고 쓱닷컴 플랫폼에서 사과 한 상자를 10만 원에 구매하면서 그 상품권으로 결제를 한 거예요. 상품권은 우리가 현금 대용 증권이라고 하죠. 뭐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과 한 상자를 쓱닷컴에서 현금적으로 산 거예요. 이때 쓱닷컴에서 거래된 상품은 사과 한 상자죠. 10만 원인 겁니다. 10만 원으로 계산을 해야 맞는 거죠. 신세계그룹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2023년도에 GMV를 5.7조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사모펀드가 그 풋옵션을 행사할 권리는 사라졌다. 왜냐하면 주주간 계약상으로 쓱닷컴의 연간 GMV가 5.16조를 넘어가면 사모펀드의 그 풋옵션 권리는 소멸되는 걸로 약정이 돼 있었는데 23년도에 GMV를 5.7조를 달성을 했으니 사모펀드는 풋옵션을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신세계그룹의 주장인데 사모펀드 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 너네들 GMV에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목표 GMV 달성에 의문이 있다. 그래서 1조 원 풋옵션을 행사를 하겠다. 사모펀드는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신세계그룹이 쓱닷컴의 GMV를 계산을 할 때 상품권으로 결제를 한 부분까지도 계산을 했다는 거죠. GMV에. 그러니까 이중 계산이 됐다는 겁니다. 달봉이가 상품권을 사가지고 그 상품권으로 사과 한 상자를 결제를 했는데 상품권 판매한 것도 10만 원, 그 다음에 사과를 판매한 거 10만 원, 이렇게 해서 GMV를 20만 원으로 계산을 했다. 그러니까 목표 GMV를 달성을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우리 사모펀드들의 풋옵션 권리는 살아있다. 이거를 행사를 하겠다. 우리 지분 30%를 1조 원에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사모펀드가 주장을 하면서 신세계그룹하고 사모펀드 간에 분쟁이 계속 붙어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사모펀드가 주장하는 대로 신세계그룹이 GMV를 저렇게 계산을 했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뭐 신세계그룹이 GMV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건 밖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데 사모펀드들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협상을 이어온 것은 맞습니다.
자, 이 풋옵션 행사 가능 시점이 올해 5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러니까 4월 말에 저 분쟁이 벌어졌고 지금 5월 달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을 한 겁니다. 6월 4일 날 이마트와 신세계가 공시를 하나 냅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는 이게 공시 내용인데 복잡하게 설명은 되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이 신세계와 사모펀드가 어떤 합의를 했냐면, 자, 24년 말까지 사모펀드가 보유한 쑥닷컴 지분을 인수해줄 투자자를 신세계그룹이 구해서 사모펀드에게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모펀드는 신세계그룹이 알려주는 그 투자자한테 그냥 이 지분 30%를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24년 말까지, 올해 말까지 신세계그룹이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면 신세계그룹 스스로 사모펀드가 가진 그 지분을 매입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공시 내용이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 그래서 주주간 계약상의 풋옵션의 효력은 소멸된 것으로 양자가 합의해서 처리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는 사모펀드들의 풋옵션 행사 시점을 한 6개월 정도 시한부로 연장을 해 놓은 겁니다. 이 합의 내용을 보면. 자, 일단은 6개월 시간을 벌어 놓은 거죠. 신세계 쪽에서는. 자, 그래서 급한 불은 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신세계가 새로운 투자자를 과연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자, 이 신세계 그룹으로서는 회계 논란을 차단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회계에서 부채라고 하는 것은 의무죠. 어떤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회계에서는 부채로 인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외상으로 원자재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 상대방한테 그 원자재 값을 갚아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매입 채무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부채로 잡아놓는 거죠. 매입 채무를. 그 다음에 상품을 공급해 주기로 하고 미리 돈을 받았다. 그러면 상품을 공급해 줄 의무를 안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받은 선수금은 부채가 되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들이 풋옵션을 행사를 할 때 신세계그룹이 이 풋옵션을 받아줘야 될 의무가 있다면 이 풋옵션의 옵션 가치 평가를 해서 신세계그룹은 금융부채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마트하고 신세계가 이 풋옵션을 금융부채로 반영을 했어요. 자, 22년도에 그 이마트 재무제표 주석에 들어가 보면 장기 금융 부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기타 장기 금융 부채라는 거 있죠. 6,099억 정도. 요 6,099억 중에서 5,878억 원이 풋옵션 부채입니다. 사모펀드들하고 체결한 풋옵션 약정 때문에 이마트가 22년 재무제표에 인식한 그 장기 금융 부채가 5,878억 원입니다. 그런데 23년도 이마트 재무제표 주석에 가보면 이 5,878억 원이 0원으로 됩니다. 그냥 다 제거를 해버려요. 신세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무제표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 SSG닷컴, 다시 말해서 쑥닷컴과 관련된 이 풋옵션이 이제는 해소가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인식했던 금융부채를 제거를 하고 금융부채 제거액만큼 자본이 증가했다고 이런 공시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마트는 우리가 GMV를 달성을 하였으므로 풋옵션 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기존에 인식했던 한 5,800억 원의 금융부채를 23년도 결산을 하면서 제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재무제표를 결산을 하면서 5,800억 금융부채를 날려버렸어요. 그리고 외부 감사를 받았겠죠. 그리고 재무제표를 다 공시를 했습니다. 사업보고서를 다 공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모펀드들하고 GMV 거품 논란이 지금 발생되고 있죠. 근데 이게 뭐 법적 분쟁까지 가고 정말로 GMV 달성한 게 맞느냐 이런 논란이 거세지면 이 5,800억 금융부채 제거에 타당성 논란이 생기겠죠. 이것은 곧바로 회계 논란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떤 금융 당국이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한번 어떤 뭐 감리, 회계 감리라든지 이런 데 나설 가능성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세계 그룹 입장에서는 이 GMV 논란이 이게 확대되고 이게 이슈가 되는 것을 원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 쓱닷컴 지분 30%를 과연 1조 원에 매수해 줄 새로운 투자자를 구할 수 있겠느냐? 신세계 그룹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양측은 격변하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쓱닷컴의 미래를 위해서 더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고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어요. 아니 쓱닷컴의 미래를 위해서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연말까지 신세계 그룹에서 대체 투자자를 구해주고 만약에 대체 투자자를 구해주지 못하면 다 물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뭐 발전적인 방향성을 공유했는지도 모르겠고 뭐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이번 합의에 이르렀다. 합의를 하고 나서 신세계 쪽은 이렇게 큰 의미를 담아서 설명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은 말로 지금 범벅을 쳐놨네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고 자, 신세계그룹은 이미 국내외 금융사 등 신규 투자 후보군 여러 곳과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뭐 이런 또 보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세계그룹은 이미 어떤 그 대체 투자자를 구해서 지금 협의를 시작했다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확인한 게 아니고 전해졌다는 거죠. 근데 업계에서는 지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이 쓱닷컴의 기업 가치가 한때는 뭐 10조 원까지 거론됐지만 지금은 뭐 이커머스 경쟁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한 3조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제는 3조조차도 불투명해서 투자자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보도 내용이 있었고요. 반면에 아직도 3조 이상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1조 원을 낼 투자자를 구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보도한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마트 자체는 굉장히 어렵죠. 이마트의 본업인 마트 사업도 뭐 그렇게 뭐 크게 좋은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이마트가 인수한 G마켓 인수 이후에 다소 정체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마트의 자회사 신세계건설은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문에 최근에 한 6,600억 정도 신종 자본증권을 또 발행을 하고 뭐 돈 땡기느라고 여념이 없더라고요. 이마트 자체도 그렇게 상황이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사모펀드들의 그 30% 지분을 받아줄 투자자를 또 구하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새 투자자를 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새 투자자하고 또 새로운 주주간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새 투자자들하고 어떤 풋옵션이라든지 아니면 IPO 조건 계약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신세계가 상당히 상황에 쫓겨서 계약을 하다 보면 좀 불리한 내용으로 계약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시장에서는 과연 정말로 6개월 안에 쓱닷컴 지분 30%를 사줄 투자자를 신세계가 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문이 있고 이 풋옵션 이슈는 잠정적으로 6개월 정도 연기된 것일 뿐 아직도 깔끔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신세계그룹하고 사모펀드 간의 그 1조 원 풋옵션 그 분쟁의 발발과 또 뭐 해결됐다는 내용, 그게 정말로 해결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